인사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2020년 대망의 베스 강의를 맡은 이재덕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재덕. 예,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제 양재나비 책을 선정하는 게 대충 안 하는 건 다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 느낌에 그 10년 역사 중에 처음으로 두 권의 책을 한 주에 읽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거든요. 아까 우리 최인철 선배님도 말씀하셨는데 왜 그랬는지 죄송하지만 깊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요거 자칫 잘못하면 10분 만에 읽을 수 있는 책이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양대남인데 사람들이 책을 너무 대충 읽으면 안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조금의 부담을 드리려고 연결한 거지 뭐 두 개의 연관관계가 크게 있는 건 아닙니다. 자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제가 이 책을 우리 서보영 참 사람이 겉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되는 게 서보영 선배님이 이 책을 처음으로 강경 대표님하고 저한테 추천해 주셨어요. 근데 저는 이 책 지금까지 읽은 책 중에 가장 산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 그런지는 제가 뒤에서 알려드리고요. 그 전에 제가 오늘 책을 9권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이거 뭐 책 제목이 중요한 건 아닌데 오늘 책 속 내용과 연관해서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게 10권의 책을 들고 제가 몽골에 여행을 갔었습니다. 그때 이 책이 세 번째 책이었어요. 2019년 6월 19일 세 번째 책 몽골 가는 비행기 안에서 오후 7시 35분 식사도 맛있고 너무 행복해 라고 하면서 이 5단계 아이디어 발상법에 대한 큰 영감을 받았고요. 그리고 다음 책 뭐 읽으면 좋을까? 그래도 생각하고 관련된 요 만다라트 실천법을 읽었거든요. 네 번째 책이고 6월 19일 날 읽었습니다. 이러면서 제가 10권의 책을 10일 동안 읽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늘 앉아서 책을 읽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진짜 이 여행을 떠나면서 뭔가 내 뇌가 새로운 환경을 맞이했을 때 어떤 걸 느낄 수 있을까 그런 아이디어를 한번 받고 싶었었거든요. 자, 그 전에 저 왜 이렇게 불편한가 싶었는데 우리 이쪽에 계신 선배님들이 저를 이렇게 보고 계시거든요. 조금 편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제가 복장이 좀 어떤가요? 왔어요. 신년에 처음으로 투 버튼을 다 잠그고 강의를 하는 뭐 지금 다이어트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제가 보통 안녕하십니까 이재덕입니다 하고 바로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오늘은 여유 있게 지금 허리띠가 다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허리띠가 지금 맞는 게 없어져가지고 자 그리고 제가 작년 이맘때 어쩌다 보고 저자 특강을 했는데 그 영상이 나름 많은 분들에게 알려줬는데 진짜 제가 그거 볼 때마다 너무 힘들었어요. 왜냐면 목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똑같은 복장으로 오늘 영상을 잘 찍어가지고 사람들에게 또 좋은 홍보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싶은 마음에 목욕 제기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제가 베스를 몇 번 했기 때문에 제 베스 스타일을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은 제 생각을 한번 검증받고 싶은 자리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PPT 자체가 어떤 식으로 좀 바뀌었는지도 보시면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권의 책인데 저는 두 권에 힘을 실을 수 없다는 걸 깨닫고 만다라트 실천법은 잠깐 그냥 그 중요한 거 제가 뽑았는 것만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책에서 혹시 PDCA가 나오는 거 기억나세요? 네. 근데 이 저자는 PDCA가 아니고 어떤 순서가 맞다고 했었나요? 지금 알파벳을 연습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CAPD인데 저는 작년부터 CAPD로 엄청나게 생산성이 많이 올라왔다고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왜 그러냐면 호랑이가 도망쳤다. 우리가 흔히 겪을 수 있는 문제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뭔가 문제를 못 푸는 이유가 저는 그 문제의 본질이 뭔지 잘 모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PDCA가 아니고 CAPD로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자, 호랑이가 도망쳤다. 그 문제가 발생했다면 일단 그 문제의 현상, 그 문제가 본질적인 문제가 뭔지를 파악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되는데 속된 말로 내가 바인더를 쓰고 책을 씁니다. 왜 안 되는지를 모르고 또 그냥 비슷하게 쓰고 계신 분들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한번 잘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칼라 체크하고 투두리스트 X 치고 하는 그거 아니고요. 왜 그게 진행해서 끝났고 왜 이게 자꾸 취소되거나 연기되고 이 색깔이 진짜 리얼 핑크인지 우리 김동희 선배님 옆에 계시지만 펩시에서 꽤 큰 성과를 냈다고 하고 제가 궁금해서 인터뷰를 한번 해봤거든요. 사실 대단한 이야기를 해줄 줄 알았는데 별로 대단한 얘기를 안 해주셨어요. 근데 나중에 깨달은 건 그게 정말 진국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무슨 말씀하셨냐면요. 저는 월, 화, 수, 목, 금에는 핑크하고 주황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집중합니다. 그리고 토요일과 일요일은 집중해서 녹색과 하늘색과 보라색이 잘 포진되도록 집중해서 휴식을 취합니다. 저는 그걸 잘 구분했을 뿐입니다. 라는 이야기 해주셨는 거 맞나요? 네. 우리 어때요? 일하고 있으면서 자꾸 집안 걱정하고 뭔가 친구들 걱정하고 휴일인데 또 집에 와서 일하고 있는 분들 계시지 않나요? 뭐가 진짜 본질적인 문제인지 한번 잘 체크해 보시고요. 그걸 바탕으로 원인들을 한번 분석해 보시고요.
얘가 제대로 되어 있어야지 뭐가 가능할까요? 2020년도에 플랜이 가능한 거니까요. 작년이 왜 매출이 안 됐고 왜 내가 원했던 목표가 달성 안 된지를 모르고 우리는 또 비슷한 목표를 혹시 세우시지 않았나요? P에서 출발한 건 고수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 시행착오를 수많이 겪은 사람들은 제대로 된 플랜이 가능한데 내가 그런 경험이 별로 없다 보면 자꾸 플랜 같은 플랜만 세우고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렇게 해서 실행으로 간다면 좀 더 명확한 패턴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자, 만다라트 이 부분은 저는 그냥 눈으로만 몇 개 보여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생겼는데 이분이 누군가요? 오탄이라는 사람을 이 책에서 다들 보셨죠? 예, 이분이 가지고 있는 성과가 어느 정도인지 혹시 알고 계세요? 조금 알고 계시죠? 예. 자, 괴물 오타니 쇼웨이인데요. 이 사람 왜 중요하냐면 타자일까요? 투수일까요? 예, 두 개 납니다. 지금 모르시는 분이 계실까봐 말씀드린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타자나 투수를 동시에 해서 두 가지 해서 결과를 내는 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예, 쉽지 않습니다. 자, 근데 이 친구는 이걸 활용했고요. 처음에 최종 목표가 있으면 방법들을 정하고 이 방법에서 끝나는 게 우리 보통의 패턴입니다. 내가 이 목표가 있으면 이거 한번 달성해봐야지. 근데 그걸 뭐 했는 건가요? 지금 이거는 뭘 의미하는 건가요? 쪼갰다는 거 아닌가요? 그 방법을 더 디테일하게 쪼갰다는 거죠. 돌파력에서도 우리가 이야기했듯이 내가 할 수 있는 단계까지 쪼개니까 먹을 수 있고 뭔가 실행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만다라트에서 이 8가지를 다 가는 게 핵심이 아니고요. 한 군데를 가더라도 진짜 중요한 게 뭔지를 알고 그걸 잘 쪼개가지고 내가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 뭘 해야 되는지를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화려하게 8개 꽉 채워가지고 또 만다라트 이거 다 채웠다. 거기에 안 빠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본인에게 맞는 스타일로 이게 못한 게 아니잖아요. 예, 자기에게 맞게끔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은 이게 이 오탄이라는 선수의 성과의 가장 큰 원동력이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제 느낌에는 같이 이야기 안 해봤지만 이 칸을 다 채우고 이 칸에 맞는 걸 하기 위해서는 사실 더 하는 것보다 잘 뺐다고 생각하거든요. 왜? 공 하나를 던지더라도 직구, 슬라이드 변화가 엄청나게 많은데 그 중에서 내가 진짜 잘할 수 있고 경쟁력 있는 게 뭘까라는 걸 한두 가지 적은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 칸을 채웠는데 이 친구는 몇만 가지 중에 이 칸을 채웠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우리는 이 채운 게 거의 우리의 최종 생각 지점이 아닐까라는 말씀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자, 보통 우리 동양인이라고 생각하면 서구인에 비해서 체구가 좀 작잖아요. 네, 근데 탈아시아인이 된 게 본인이 어릴 때부터 좀 몸이 허약하고 하니까 의식적으로 미국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이런 목표를 가지고 계속 운동을 하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투수와 타자를 경험을 했는데요. 중요한 건 일본의 거의 신인일 때 10승이라고 하는 꽤 잘하는 성과를 냈고요. 더 중요한 건 이때 동시에 홈런도 22개까지 칠 정도로 두 가지에서 다 제대로 된 성과를 냈었습니다. 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사람을 야구 만화 주인공 같다는 얘기를 하는 게 이런 경험을 하면서도 대단한 성과를 내서 당시에 우승을 했고요. 그로 인해서 미국으로 진출할 수 있었는데 본인이 낼 수 있는 직구 시속이 161km, 포크볼이 보통 110에서 120 정도 나오는데 그게 다른 사람들 직구 속에서 1루타, 2루타, 3루타 홈런을 한 게임에서 다 치는 걸 사이클링 히트라고 하거든요. 얘는 실력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운도 따라야 되는 겁니다. 그걸 미국 이 메이저리그라는 최고의 무대에서 투수로 갔던 사람이 해냈다는 거죠. 또 저 혼자 흥분하고 있는 거 맞나요? 좀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요 정도로 하고 싶은 게 왜? 저는 이 책이 훨씬 더 중요한데 얘를 또 안 하면 이 책 왜 선정했어? 라고 할까봐 조금 했었고요. 이제부터 진짜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저는 이 책을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아이디어에도 공식이 있다라는 거. 자, 선배님들 저를 한번 봐주세요. 첫 번째 단계가 뭐였나요? 책 보지 마시고요. 자, 죄송하지만 립싱크 하지 마십시오. 자, 수집이었고요. 두 번째가 소화였고요. 세 번째가 바로 휴식을 취했나요? 부화였습니다. 네 번째가 유레카고요. 마지막이 검증입니다. 그게 어딨나요? 책의 뒷표지에 있습니다. 책 안 읽으셔도 앞 뒷표지만 제대로 보셔도 책의 가장 중요한 핵심을 가져갈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제가 지금 이걸 질문으로 한번 드려봤습니다. 수지, 소화, 부화, 유레카, 죄송합니다. 증명 또는 검증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단어에서 좀 소름 돋은 선배님들 계세요? 요 5가지 단계에서. 역시 좀 남과 다른, 갑자기 이름이 생각 안 납니다. 선정훈 선배님.
선배님이 그 베스트 할 때마다 저는 엄청나게 영감을 많이 받거든요. 왜냐하면 정말 남다른 사고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요 단계를 선배님들 업무에 잘 한번 적용해 보시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오늘 자근자근 한번 잘게 쪼개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수집. 선배님들, 나는 아이디어가 부족하다, 아이디어가 잘 나온다의 기준을 나는 얼마나 수집을 하고 있는가의 기준을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화, 부화, 유레카, 증명 또는 검증의 개념이었었던 거고요. 자, 먼저 수집을 제가 한번 설명드릴게요. 세스 고딘, 더 집의 저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좋은 아이디어를 떠올리지 못해 힘겨워하는 사람들은 신통찮은 아이디어도 별로 떠올리지 못한다. 반면에 좋은 아이디어가 많은 사람들은 황당하고 터무니없는 아이디어를 그보다 몇 배는 더 갖고 있다. 손정훈 선배님이 남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이런 좀 어떻게 보면 황당할 수 있는 생각들을 계속 해봤기 때문에 그 중에서 나온 아이디어이기 때문에 훨씬 더 괜찮은 아이디어가 많지 않나. 황당한 아이디어를 끊임없이 내놓다 보면 좋은 아이디어도 몇 개쯤 반짝 나타나는 법이다. 그래서 생각으로 그치지 말고요. 그 아이디어들을 자꾸 뱉어내시고 출력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임스 R. 투처라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매일 아침 메모장이나 작은 노트에 아이디어 10가지를 적는 습관을 들여라. 이 연습은 아이디어 근육을 발달시키고 필요한 상황에서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자신감을 키워준다. 자, 10개를 떠올리는 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잖아요? 예. 그래서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10개가 떠오르지 않으면 20개를 생각해내면 된다. 완벽주의는 아이디어 근육의 적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디어라고 하면 무슨 생각이 드나요? 대단하고 뭔가 큰 생각을 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한 개의 아이디어도 안 나오는 게 우리 현실이 아닐까. 근데 남과 다른 생각들을 그냥 단어가 됐든 개념이 됐든 막 적다 보면 걔들을 보면서 생각을 더 연결하고 이 단어들을 연결하다 보면 그때 새로운 뭔가가 나오지 않을까. 제가 그래서 했던 실질적인 방법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책과 연관해서 이 생각의 비밀이라는 책을 말씀드리고 싶은 게 혹시 이 책 읽고 100일 100번이란 걸 해보신 분 있을까요? 손 편하게 들어주세요. 네, 우리 이상한 짓 한 사람들 아닙니다. 책을 정말 씹어 먹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게 100일 100번 쓰기라고 생각하거든요. 자, 근데 제가 김승호 대표님하고 몇 번 이런저런 이야기를 잠깐 할 수 있었는데 그때 그냥 영감을 받은 게 바로 이거였어요. 저는 100일 100번을 2번 정도 성공을 했고요. 한 개는 베스트셀러 저자가 되겠다는 게 이루어졌었고요. 얘는 이루어지진 않았는데 이걸로 인해서 큰 결과치는 나왔던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차이가 뭐냐면 제가 독서사업부 30억 매출이라고 속된 말로 너무 높은 매출을 잡았습니다. 달성이 안 됐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 해에 저희가 기네스를 세웠습니다. 30억은 안 됐지만 30억에 근접할 수 있도록 꽤 많은 성과를 냈던 게 전 이 힘이 아니었나. 당시에 6명의 팀원이 다 적었습니다. 6명이 다 이걸 달성을 했고요. 왜? 사실 이거 해보시면 알지만 생 노가다거든요. 네, 근데 저는 노가다가 아니었습니다. 너무 행복했습니다. 왜? 얘를 적으면서 빗면에다가 떠오르는 생각들은 미친놈처럼 적었었거든요. 그러니까 100번 정도 적다 보면 내 생각이 물고가 트이는 경험이 있어요. 그때 진지하게 제 업을 바라보고 제 삶을 바라봅니다. 그러면 그때 뭔가 이상한 생각이 나요. 그럼 막 적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일 동안은 이 아이디어를 소화시키고 부화시킨 단계까지는 안 가더라도 일단 한번 내 생각을 보이도록 해보는 거죠. 어떤 날은 뭔가 터지는 날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종이가 모자랄 정도로 막 이럴 때가 있거든요. 가끔씩은 뛰어와가지고 여기에서 막 미친놈처럼 하는 그런 연습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100일 가까이 아이디어를 계속 낸 습관이 그때는 몰랐어요. 이런 원리가 있는 줄. 자, 그리고 저 작년에 제가 홍콩에 가서 이게 실질적인 방법이구나를 깨달았는 게 선배님들 여행 가보셨죠? 네. 홍콩 여행 가보신 분? 네, 제가 PT 한 장에 빠졌는데 홍콩에 제가 딱 2번 갔습니다. 처음에 10년 전에 갔을 때는 침사추이라고 하는 섬 이름만 기억났어요. 근데 2번째 갔을 때는 4박 5일 동안 제가 뭘 했고 뭘 먹었고 어디 갔고 뭘 했는지 다 기억납니다. 왜? 어떻게 했냐면요. 과제가 뭐냐면 철저한 고독의 상태. 그러니까 혼자 다녀야 되거든요. 같이 교육받으러 가는 30명이 다 따로 움직여야 됩니다. 4박 5일 동안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고 혼자 돌아다니는데 이게 낯설잖아요. 그리고 이게 고독한 상태니까 의지할 수 없어요. 근데 그때 당신 눈이 가는데 셔터를 눌러라. 어떻게? 최대한 많이. 그래서 하루에 500에서 1000장을 사진을 찍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발표를 해봤습니다. 발표를 하니까 이재덕이라는 사람은 여기에 꽂히는구나, 집중하는구나를 깨달을 수 있었던 거죠. 그 사진들을 보여드리면 제가 찍은 사진은 홍콩 여행이었잖아요. 문방구에 그 서점에 가서 계속 바인더들만 사진 찍고 있더라고요. 진짜 직업병이 이런 건가 아닌가. 근데 제가 여기서 뭘 보고 싶냐면요, 사실 바인더 생긴 건 A5, A4잖아요. 근데 이 친구들이 어느 회사인지를 보게 됐던 것 같고요. 홍콩에 바인더가 별로 없었어요. 근데 제가 진짜 요 정도 세션에서 5시간 있었습니다. 왜? 마루만이라고 하는데 리히트라고 하는 제가 몰랐던 일본의 엄청 큰 기업들을 검색하고 들어가서 거기에서 보니까 여기 있는 제품은 하나였지만 이 안에 있는 회사가 보이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래서 안 했는데 하다 보니까 됐고, 컬러를 어떻게 쓰는지, 이런 안에 바탕은 어떤 식으로 되는지, 좀 감성이 있으니까 좋네. 그리고 저는 목차 인덱스를 꽂혀 있으니까 이 목차 인덱스들 보면 막 사진이 가더라는 거죠. 그러다가 요렇게 붙이니까 예쁘네. 별거 아니잖아요. 근데 요거 살짝만 내려놔도 사람들이 뜯기가 쉽겠네 라는 것들이 제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여기가 뭐였나요? 수집이었습니다. 수집. 자, 모았어요. 일단 자, 모으고 저는 어떻게 소화시켰냐면요, 셀프 트립십이라고 저는 이름 붙여봤고요. 여행을 가실 때 이렇게 바인더를 만드는 걸 한번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자, 성과를 지배하는 바인더임, 다들 들어보신 책이죠? 네. 제가 나중에 대표님 허락하에 쓰고 싶은 책 제목이 있습니다. 여행도 지배하는 바인더의 힘이라고. 오늘 강경 대표님 아직 안 나오셨거든요. 네,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게 제가 처음에 갔을 때 침사추이라고 하는 이름만, 진짜 아무것도 기억 안 나고 침사추이라는 이름만 기억났어요. 근데 두 번째 갔을 때는 그냥 4박 5일 동안 홍콩의 일정들이 다 기억이 났었습니다. 왜? 가기 전이 달랐거든요. 가기 전에 저희가 이제 받았던 바인더도 있지만 제가 진짜 가져온 바인더가 요건데, 실제로 우리가 이런 책들을 읽고 가시는 분들 많은데요, 그 책이 내 책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얘를 나한테 맞는 것만 딱 가지고 와서 절단해가지고 타공해가지고 꽂은 다음에 몇 번 읽고 몇 번 분석했습니다. 내가 갔을 때 동선이 어디로 가면 좋고 여기하고 연관성이 있을지 라는 고민을 계속 하고 가니까 보이는 게 다르더라는 거죠. 그리고 첫째 날은 관광, 둘째 날은 관찰, 셋째 날은 적용, 넷째 날은 변환, 정리, 이런 식으로 제 나름의 컨셉들을 잡아봤고요. 네, 그래서 블로그나 인스타그램에 있는 사진하고 이런 것만 몇 장 추려서 가면서 막 보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가기 전에 벌써 홍콩이라는 도시가 제 머릿속에 어느 정도 들어온 상태로 도착을 했던 것 같고요. 그때 시간들도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씩 기록을 했었고요. 이런 식으로 준비를 나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요거는 사진 한 장 찍어 놓으면 좋으실 것 같아요. 어느 나라 또는 어디 여행을 가더라도 어려우실 거예요. 자, 그때 안을 조금 더 채워보세요. 회차별 시간표, 방문한 곳 관련 자료, 팸플릿, 그리고 그 당시에 내가 메모했던 거, 그리고 갔다 와서는 피드백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갔을 때 진짜 원하는 거 얻었는지, 그리고 마지막에 그걸 사진하고 살짝만 수정해서 이런 식으로 출력을 하잖아요. 그러면 다음 여행 가기 전에 뭘 해야 될지가 매뉴얼화가 되는 그런 놀라움을 맛볼 수 있을 거고요. 제가 요거 저희 양재나비 선배님들께 나중에 목차 인덱스하고 세네카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직 박수 칠 때는 이르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요게 제가 갔다 와서 처음에 갈 때는 어설픈 바인더 2권 정도였지만 갔다 와서는 사진, 영상 또 관련된 걸 계속 복습하고 공부하면서 이 생각을 확장시켰던 것 같습니다. 자, 요게 무슨 단계였나요? 소화였습니다. 저희 아직 5단계에서 2단계까지 가는 단계가 저도 한 38년 걸렸던 것 같아요. 자, 근데 부화라는 개념이 이거 맞나요? 네. 알이 이렇게 부화되는 거 맞나요? 자, 부화가 된다는 말에 그 전제가 있습니다. 뭐가 있어야지 부화가 될까요? 이게 막 안달복달 한다고 부화가 되나요? 그렇죠. 기다림이 필요하고요. 적정한 환경과 그런 게 갖추어졌을 때 나오는 거 아닌가요? 네. 그러면 뭐예요? 겸손해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왜 이렇게 새로운 아이디어가 안 떠오르지? 왜 이렇게 안 겸손한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말씀 드리고 싶었고요. 자, 부화하기 위해서는 저자는 어떤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런 표현 드리고 싶어요. 여행을 떠나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부하가 되는 네 군데를 4B라는 개념으로 표현을 했거든요. 어디 있었죠? 네, 시간 관계상 바로 말씀드릴게요. 버스가 있었고요. 벤치, 앉아서 잠깐 휴식을 취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여름에 어디 가나요? 네, 비치. 자, 그리고 제가 요 3P를 알기 전에 제일 자주 가던데 나쁜 의미가 아니고요. 배드도 있지만 호가든 한 10병 정도씩 마셔야지 직성이 풀렸고요. 제가 이런 걸 동시에 했던 경험이 바로 몽골이었습니다. 몽골에서 이 모든 걸 저는 경험했던 것 같아요. 제가 역대급 사진이라고 꼽고 싶은 게 바로 우리 강경 대표님과 우리 직원들과 함께 갔던 몽골 비즈니스 트립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제가 지금까지 만들었던 PD 중에 가장 제 감성을 잘 표현한 거지 않을까. 뭐예요? 그냥 몽골 트립 아닙니다. 내 아이디어가 부화되는 여정이라고 저는 한번 이름 붙여봤고요. 1일차부터 9일차까지 이때도 홍콩에서 배운 대로 사진을 하루에 그냥 1000장씩 찍었고요. 그때마다 한 2권 정도를 이동하는 차 안에서 읽었습니다. 왜? 이동하는 차 안에서 하는 거 힘든 거 압니다. 근데 그때 내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이 생각과 마주칠 거라는 생각으로 해봤는데 그런 생각들이 많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일정으로 갔었고요. 사진을 많이 보셨기 때문에 무슨 말씀드리고 싶냐면요. 진짜 사진 많이 찍고 진짜 생각하다가 너무 좋아서 이렇게 웃으면서 차에서 그냥 덜덜덜덜 거리면서 가는 장면이거든요. 왜? 다이돌핀이 엔돌핀의 4000배가 된다고 하는데 책 보다가 너무 좋아가지고 밖을 봤는데 더 좋은 거예요. 그걸 9일, 10일 동안 한다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지금까지 갇혀있던 내 생각이 막 자유로워지지 않을까요? 그리고 제가 작가는 아니지만 대충 찍어도 작가가 될 정도로 너무 좋으니까 행복하게 사진들을 찍었고요. 그때 이런 모래 바람을 바탕으로 생일 잔치를 이때 제 생일이었거든요. 그때 또 임마가 또 왔더라고요. 생일 축하합니다 하면서 낙타가 이렇게 제 옆에 온 장면이고요. 그리고 우리 최용렬 목사님 이 여행을 같이 설계해 주신 선배님하고 도로 위에 바인더 세워놓고 사진 한 200장씩 찍고 경적 엄청 많이 들었었고요. 하여튼 그러니까 이런 사진 한 장 한 장 찍히는 사람도 좋지만 찍는데도 와 너무 감동인 거예요. 자세히 보면 뭔가 또 숨어 있죠. 좀 그래요. 자, 그리고 진짜 밤에 아침에 그냥 이건 그리고 저희가 갔는데 대한민국 사람들을 환영합니다 하면서 이렇게 그러니까 다 이렇게 연결이 되더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뭐가 일어났나요? 유레카가 일어났는데 어디에서 일어날까요? 목욕탕에서 일어났습니다. 자, 목욕탕에서 제가 홍콩에 갔을 때 4일차인가 피곤하기도 하고 좀 정리하고 싶어서 화장실에 가서 의식적으로 종이를 꺼내놓고 쉬었어요. 왜? 아이디어 떠오르면 적고 싶어가지고. 그때 그냥 습작하듯이 적은 거였거든요. 자, 이게 제 강점을 누가 얘기해 주셨어요. 이시덕 마스터의 강점은 이건 것 같다. 그게 바로 라임이라는 단어였거든요. 그래서 저 고민했습니다. 홍콩을 다니면서. 나 라임을 좋아하는 사람인가? 라임을 좋아하는 사람이구나 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왜 그게 깨달았다고 말씀드리고 싶냐면요. 제가 4박 5일의 일정을 정리를 한번 해보니까 이런 것들이 됐던 것 같아요. 사람이 배우는 순서가 알면서 함으로 그리고 그걸 실천을 하는 삶을 사는 건데 이걸 제가 교육 제목을 한번 연결해 보니까 우리가 실행을 하는 이 셀프 리더십이 있다면 제가 했던 홍콩은 홍콩 트립이 아니고 뭐예요? 바로 셀프 트립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아직 없지만 셀프 팔로우십이란 걸 한번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 자기 관리. 그럼 얘는 뭘까요? 자기 들여보기고요. 그리고 이건 자기 내려놓기라고 한번 표현해 봤습니다. 키워드는 자기 관리, 자기 정리. 얘는 뭘까요? 조금 저한테는 좀 아직 높은 단계지만 저는 하늘 순리라는 개념을 한번 정리를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라임을 좋아하는구나라는 걸 이때 치열하게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계속 고민했습니다. 내가 진짜 라임을 좋아하는 사람인가? 아니었어요. 나는 나임을 좋아하는 사람이구나. 나라는 사람을 제대로 들여다보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내가 힘들었지만 책에 기록하고 바인드에 기록한 게 내가 객관적으로 보이기 때문이었구나 라는 걸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검증. 예를 안 하니까 우리가 아이디어가 그만하게 갔던 것 같아요. 비즈니스가 되기 위해서는 검증을 해보십시오. 자, 저는 지금 베스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신사업 설명의 느낌으로 검증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저는 준비를 해옵니다.
늘 앞에서 사업의 철학을 했었고요. 그리고 직론 선생님 얘기도 한번 했었고요. 예, 어쩌다 도구도 저자 특강이라기보다 저는 검증을 받아본 자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제가 했던 걸 한번 정리를 해보니까 70번 정도 검증을 받으러 돌아다녔던 것 같아요. 저번 책이 이거였잖아요. 선배님도 혹시 정하셨나요? 네, 저는 정해봤습니다. 바로 이 단어였습니다. 네, 뭔가요? 네, 그렇죠. 시각화입니다. 시각화. 네, 제가 시각화 맨날 들었지만 올해는 다를 거라고 생각하는 게 실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검증받고 싶은 아이디어 한번 보여드릴게요. 선배님들 꿈하고 목표를 가시화하고 시각화 하셨죠? 자, 하루에 내 눈이 사명이나 목표들을 지금 해봤고요. 그리고 이게 좀 비싸더라고요. 한 1,000 얼마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코팅해가지고 얘는 지금 아직 제품은 아니지만 목걸이처럼 할 수도 있고 못에 걸어놓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네. 또 저 혼자 가슴 뛰는 거 맞죠? 네. 자, 그리고 미쳐봤습니다. 내가 사무실 말고 어디에서 또 눈을 많이 두고 있지? 여기였습니다. 혹시 잘 보이시나요? 여기 제 꿈이 잘 보이시나요? 제 꿈은 기아가 아닙니다. 제 꿈은 이거거든요. 제 꿈은 늘 보이는 데다가 제 생각들을 계속 집중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막상 붙일 데가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연습 삼아가 여기저기 붙여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만 만들어도 출력해가지고 바인드에 꽂고 책상에 꽂고 하는 식으로 시각화를 미친 듯이 하고 있는데, 제가 오늘 제일 알려드리고 싶은 PT는 바로 이겁니다. 이걸 제 나름으로 한번 소화를 해봤거든요. 자, 수집은 이렇게 해보세요. 바인드라는 도구로 일단은 한번 수집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소화는 뭘로 하면 좋을까요? 네, 뭐 직업상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제대로 된 깨를 한번 찾아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떨 때 부활을 할 수 있을까요? 1년에 이 부활할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단무지라고 생각하거든요. 말도 안 되는 사람들하고 말도 안 되는 환경에서 말도 안 되는 경험을 해보시고요. 그럼 유레카는 어디서 나올까요? 네, 저는 지금 이 자리라고 생각하거든요. 여기에 내가 매주 나오다 보면 어떤 날은 아무 생각도 안 들지만 어떤 날은 말도 안 되는 게 떠오를 수 있는 게 양재나비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전 세계에 있는 독서 모임이 아닐까 싶고요. 증명은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배웠던 PDCA라는 걸로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제 시간 관계에서 제가 마치도록 해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보여드렸던 PT를 제가 미리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제가 오늘 했던 PT 느낌이 좀 다르다는 생각이 드신다면 저희가 요 캔두라는 사람의 교육도 준비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오늘 했던 내용 그대로 저는 포스팅을 벌써 써놨습니다. 나중에 요거 공개해드리면 그냥 눈으로 보지 마시고요. 가능하시면 출력을 꼭 해서 제가 했던 생각들의 그런 프로세스들을 한번 봐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이상 이재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